지금은 이렇게 별일 없이 지내며 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저도 한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행복하려고 했었던 결혼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었거든요. 애초에 고아가 가족을 바라는 게 무리였던 건지 사실 처음부터 제 결혼은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던 저는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객식구로 대했고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제 스스로 독립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그 후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살아가기 위해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으니 대학은 당연히 사치였고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이런저런 일을 하며 혼자 돈을 벌어 생활했습니다. 겨우 20살 어린 여자아이가 혼자 지내기에는 각박한 세상이었지만 도와줄 사람 하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때는 정말 저한테 작은 호의라도 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였는지 20대 후반 만나게 되었던 제 전남편은 제게는 구원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다정함과 친절함에 저는 금세 그 사람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어릴 적부터 워낙 많이 배신을 당해서 웬만한 남자는 못 믿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은 다르다 싶었어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세상에 이런 남자는 둘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게는 남편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대 시절 내내 고생만 했던 제가 안쓰럽다며 앞으로 돈은 자기가 벌어올 테니 쉬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처음으로 내가 오롯이 기댈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혼자 살았던 기간이 길어서 웬만한 살림은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못 믿어오신지 거의 매일 찾아와 저를 타박하고 혼내곤 하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저를 무척 반대하셨거든요. 남편은 대학도 나오고 평범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저는 고졸에 부모도 없는 고아였으니 당연히 제가 못마땅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었지만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희 결혼을 허락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절대 제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머니도 언젠가는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하며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혼내러 찾아오시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늘 시어머니를 반겨드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더우셨죠? 뭐 시원한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당연히 더운 것을 뭘 묻고 있어. 묻기 전에 가져와 보면 안 되냐? 하여간에 눈치코치 없는 이 답답이 같은 이라고. 너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 비위는 어떻게 맞추는 거냐? 이렇게 답답스러운데 우리 재훈이가 어떻게 널 데리고 사나 몰라. 하여간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마음에 드는 것도 없으니 원. 시어머니가 구박하실 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애써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냉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저와 결혼하려고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제가 그 이상 바라면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뭐든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야 일찍 고아가 되어 혼자 하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런 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던 건데 아직도 외롭다니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고아에 돈도 없는 제가 평범한 가정을 꾸린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기에 저는 여기서 더 바라면 욕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구박하시면 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시키시는 대로 며느리 도리, 아내의 도리를 다하며 제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그건 오롯이 저를 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는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내가 이 가정에 유의미한 일을 해냈구나 싶은 생각이 더 컸거든요. 거기다 아이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참 다행이다 싶었죠. 시어머니가 늘 손자를 바라셨으니 저도 이제야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걸 하나쯤 들어드렸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네가 아주 틀려먹지는 않았나 보다. 아들이라니 얼마나 다행이니? 하여간에 너는 만약 딸 낳았으면 나한테 또 구박받을 뻔했어. 그래서 저는 제게 칭찬이라며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에게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도 드디어 가족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점들 뿐이었어요. 운동이라면 죽을 만큼 싫다고 생긴 대로 살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클럽을 다닌다며 매일 밖에서 샤워를 하고 들어오고 언젠가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절절히 쥐고 있고 대놓고 여자의 흔적을 보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넘기기에는 찝찝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도 설마 하며 절대로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꾸 의심할수록 남편의 외도는 너무 확실해 보였어요. 그렇게 의심을 품은 제가 남편이 사는 사이 몰래 들여다보게 된 핸드폰 속에는 웬 여자와 다정하게 나누는 남편의 문자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저는 남편이 숙박업소에 들락거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던 저는 갑자기 얻어맞은 뒤통수가 너무 얼얼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내 임신 중에 외도를 저지르는 남편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설마 저희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차반이 내 남편이었다니. 저는 한때 나를 제일 사랑한다 믿었던 남편이 변심했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제 입으로 남편에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바람 피는 거냐 직접 묻는 순간 남편이 그대로 인정하고 저를 버려버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차라리 제가 혼자였더라면 이혼이라도 고민할 수 있었겠지만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는 한 제게 이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 말고는 어디 기댈 곳 하나 없는 제가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심한 남편이 다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다잡아 주시고자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뱃속의 손주 생각은 끔찍이 하시는 분이니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기대했거든요. 며느리야 미워도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가 아버지도 없이 자라는 건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바람을 폈어요. 임신한 저를 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들 좀 말려주세요. 당신 아들의 외도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실직고했을 때 저는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자식 가져본 어미로서 뱃속에 자식을 품고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저를 안타까워 하시기를 바랐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동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외도가 뭐 그리 대단한 거겠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은 다 그런 거다. 마누라 최고라 하던 놈도 시간 지나면 다 눈 돌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게 내가 니들이 당장 철저하다 그래도 나중 되면 달라질 거라 하지 않았니? 그때가 조금 일찍 온 것뿐이야. 아무리 못마땅하던 며느리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께 너무 큰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 그렇다고 네가 재훈이랑 이혼을 하겠니 어쩌겠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남자들 그러는 것도 결국 잠깐이야. 우리 재훈이 그렇게 무책임한 애는 아니다.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 자기 새끼 버릴 놈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잘 버티고만 있어라. 그렇다고 괜히 내 아들 들볶지 말고. 이럴 때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것도 제대로 된 아내로서 도리 아니겠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는 믿을 구석 없으니 괜히 이혼당하기 싫으면 적당히 눈치껏 잘하라는 말씀이신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을 감싸고만 도시더라고요. 그래도 손자 생각이라도 이번만큼은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부질없는 정을 붙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받아야 했어요. 어머니라도 남편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랐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그냥 두시더군요. 그러는 사이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도망이라도 가서 혼자 자식을 키워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남편이 첩질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자식이나 키우며 골방 신세를 견뎌야 하는지. 하지만 그 선택지 어느 곳에서도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가 고생할 길이 훤히 보이더군요. 그나마 먹고 살 걱정이라도 덜하고 마음고생만 하는 일이라면 남편의 바람을 눈 감고 조용히 지내는 길밖에 없어 보이더라고요. 가진 것 없는 여자의 삶은 왜 이리 비참한지 저는 그제서야 남편을 믿고 결혼했던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아이 없을 때 남편의 본색을 알아차렸더라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랬기에 저는 더더욱 아이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저와 제 아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 혼자서라도 버티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자존심도 제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남편의 외도를 눈 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 꺼내지 않으면 저도 그냥 입 다물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제 노력마저 짓밟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언제는 저더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기다리라던 시어머니가 그 사이 저를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셨거든요. 알고 보니
그동안 잠자코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건 저 혼자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설득해 주십사 시어머니를 찾아가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찾아와서 울고불고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남편도 제가 자기 외도 사실을 알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 그 사람들은 뒤에서 저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안면을 트고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시모가 갑자기 그렇게 돌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 상간녀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댁 근처에서 볼일을 보다가 시댁을 찾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난 거지. 세상에 그 애가 의사라는 걸 듣자마자 어찌나 좋던지 당장이라도 우리 집에 드리고 싶더라니까. 거기다 살갑기는 또 어찌나 살가운지 그냥 예뻐 죽겠어. 집에 찾아뵙겠다고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받지를 않으시더니 어머니가 지인과 남편의 애인에 대해 통화를 하시는 중이셨나 봅니다. 걔는 뭐 이제 끈 떨어진 년이지 뭐. 그나마 임신했다고 이제 좀 눈에 들려나 했더니 지 남편 바람났다고 나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울고불고 하더라니까. 뭐 나더러 내 아들 욕이라도 해달라는 건지 뭔지. 하여간에 걔는 눈치코치도 없고 예뻐할래야 예쁜 구석이 없는 애야. 근데 우리 아들 애인이 의사라는데 내가 어떻게 안 좋아해. 지금도 애만 없으면 둘이 이혼시키고 새며느리 드리고 싶지. 열린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기가 막혀서 저는 다리가 덜덜 떨릴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보다 남편의 상간녀를 더 마음에 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의사라는 게 그렇게 좋으신지 이미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생각하시며 제 대신 드릴 생각까지 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못마땅하다 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충격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몇 달이었지만 나만 참으면 다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남편의 허물을 애써 덮어주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는 동안 남편과 시모는 저를 내버릴 취급을 하고 있었다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제게 아이가 있는 한 저를 내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아무리 대단한 여자라 그래도 그 여자는 상간녀고 저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상간녀에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궁금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의사라니 애초에 왜 의사씩이나 되는 여자가 제 남편을 만나는 건지 꼭 한번 제 눈으로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른 배로 남편의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 얘기를 하고 싶었죠. 만나면 화를 내야 하나, 욕을 해줘야 하나, 아니면 헤어져 달라 부탁해야 하나. 막상 상간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상간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몰래 뒤를 쫓던 어느 날 드디어 저는 제 남편과 함께 차를 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무거워 걸음이 빠르지 못해 한참 멀리서 보느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제 남편이 그 여자 차문을 열어주고 다정하게 대하는 걸 보고 상간녀라는 걸 확신했죠. 그렇게 보게 된 여자는 키도 크고
몸매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임신을 하면서 20kg 가까이 쪄버린 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말이에요. 결국 그 여자를 제대로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하며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변변한 직업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그 여자는 의사라니까 돈도 잘 벌 테고 몸매도 좋고 뭐가 부족하겠나요? 그런데도 남의 남편까지 뺏어가는 걸 보니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나한테는 남편밖에 없고 그게 유일한데 내게 전부인 걸 다 뺏어간 그 여자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기어이 제 아들 목까지 뺏어가고 말더라고요. 남편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를 대하고 저도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혼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넌 눈 없니? 보면 몰라? 이혼 서류를 저한테 왜 주세요? 지금 저더러 남편이랑 이혼하라고요? 그래. 그래도 기초교육 과정은 밟았다니 말귀를 영 못 알아듣지는 않는구나. 나 오늘 너랑 내 아들이랑 이혼시키려고 왔다. 너는 거기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가서 도장 들고 나와. 시어머니는 제게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가지고 만삭의 몸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며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얘는 내가 너랑 뭐 얼마나 친하다고 시답잖은 농담이나 할 줄 알아? 내 아들이랑 이혼하라고. 말귀 못 알아듣겠어?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이랑 이혼을 해요? 저 그이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기는요? 저 이제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급하면 당장 다음 주에도 낳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임신한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세요? 애는 네가 알아서 키워라. 네 애 뺏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냥 이혼해. 제가 애랑 둘이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진작 이혼시켰어야 하는데 나도 그때 네가 찾아왔을 때는 생각을 깊게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라도 둘이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더 미련 떨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너도 우리 아들도 마음에도 없는 결혼 생활 어떻게 하겠니? 설마 그이가 저랑 이혼하고 싶대요? 그 여자 때문에요? 우리 채훈이는 워낙 마음이 약해서 지혜 임신한 여자한테 험한 소리 못하는 애다. 걔도 웬만하면 너 책임지려고 했을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 애가 임신을 했지 뭐니?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본처인 제가 왜 상간녀의 임신에 위기를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그래서 저를 이혼시키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둘이 그냥 애인 사이였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다. 근데 그쪽도 임신을 했다는데 그 애를 아버지도 없이 키울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럼 저희 애는요? 저희 애도 아버지 없이 자라게 생겼는데 저희 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애 놓고 갈래? 네가 정 그러고 싶다면 애는 내가 키워주마. 그 대신 너는 다시는 애 못 볼 거 각오해야지. 알겠어? 어머니, 정말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도 그 사람도 다들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만 좋아서 결혼했어요? 먼저 제가 좋다고 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끔찍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나랑 결혼하겠다고 밀어붙인 사람도 아드님이라고요. 근데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이제 와서 내가 싫대요? 다른 여자가 좋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그럼 너는 네가 평생 사랑받고 살 줄 알았니?
네가 뭐 예쁜 구석이 있다고? 그래, 얼굴이야 좀 반반하지. 근데 그것 말고 네가 뭐가 있어? 그 애는 의사야. 너랑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의사 며느리 들이시겠다고 저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 바꿀 기회가 찾아왔는데 내가 그걸 왜 놓치겠니? 그러니까 너도 더 미련스럽게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알아듣고 도장이나 찍어라. 추접스럽게 매달려봤자 너만 손해야. 지금 도장 찍으면 앞으로 아이 양육권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마. 애 보여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나중에 친권이니 뭐니 찾지 않은마. 그 정도면 네가 입 다물고 이혼 도장 찍을 만한 이유가 되겠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를 가지고 저를 협박하셨습니다. 이 아이, 제 아이지만 어머니 손자이기도 해요. 근데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으세요? 정말? 에야, 또 낳으면 그만이고. 너만 애 가진 거 아니라고 했잖니. 이왕이면 다 홍치 말하는데 고졸인 네가 낳은 애보다야 의사 며느리가 낳은 손자가 낫지 않겠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려면 조금 더 나은 쪽을 하는 거지. 어머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의사만 사람이에요? 저는 며느리도 아니었나요? 꼬우면 너도 의사하지 그랬니? 아무튼 나도 너 붙잡고 더 신랑이 할 여력 없으니까 도장이나 찍고 얼른 짐 싸.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집에 그애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바로 나가라. 결국 저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 사이에는 얘기가 다 끝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놓고 저한테는 출산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통보를 하다니 인간 같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특히나 저한테는 이런 반구 없었던 남편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물론 시어머니가 제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신 걸 보면 남편은 저와 이혼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유부단한 그 사람 성격을 생각하면 아마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신 총대를 맸겠지만 저는 그 인간들 전부 증오스러웠어요.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할 수 있는지. 그때 제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뱃속에 있는 제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나도 더 이상 그런 인간들과 상종할 수 없으니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죠.